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파트원의 최용준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그럼 네.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면 네. 이제 법원에서 보정 권고나 보정 명령이 나온다고 하는데 나오죠. 이거는 무엇이고 왜 나오는 건가요? 일단 보정 권고나 보정 명령은 일단 그 발령하는 주체를 말씀드리면 이제 보정 명령은 보통 이제 판사님이 발령하실 때 보정 명령이라는 이름이 많이 붙고요. 그다음에 보정 권고라는 것은 이 판사님 말고 이제 회생위원이 내릴 때 보통 보정 권고란 많이 붙습니다. 어쨌든 명령이건 권고건 간에 어떤 보정에 관련된 건 결국에는 소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채무자 개인의 어떤 재산 상태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어떤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우니 좀 더 제출해 달라는 의미인 거죠. 특히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배우자 재산 내역 같은 경우도 이것만으로는 배우자의 어떤 재산의 흐름을 내가 파악하기 어렵다 하려면 이런 서류들을 법원에 더 제출해 달라. 아니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왜 이렇게 돼 있느냐. 이 내용이 좀 어떤 사회성 있는 부분이나 부의권 행사 대상 같은 걸로 보이는 여지가 있는데 왜 이런 거냐에 대해서 설명을 요할 때도 어떤 이런 보정 명령이나 보정 권고를 내리곤 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거나 더 필요하다고 보는 서류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를 보정 명령이나 권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대표적으로 나오는 보정 권고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도 한번 영상을 준비하기 전에 한번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한번 저희 사무실의 대표적인 유형을 몇 개 뽑아봤어요. 그래서 좀 요 부분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크게 제가 보정 권고 유형으로 한 4가지 유형 정도를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재산 변동 내역입니다. 이제 최근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채무자의 명의의 재산이 어떻게 변동됐는지 가장 대표적으로는 등기부 등본만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동산 변동 내역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처분 행위라고 한다면 크게 어떤 제동을 걸 이유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성 있는 행위인지 아닌지 여부, 그리고 또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어떤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부하거나 연가로 처부하는 이런 행위들은 사행위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파악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재산 변동 내역을 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소득 현황에 대한 자료를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보정 명령이나 보정 권고로. 왜냐하면 어쨌든 특히 이게 회생 관점인 건데 회생 관점에서 예를 들어 보면 회생은 계속 벌어서 36개월간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이 땅은 발생을 해야만 회생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취업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다. 기존에 계속 내가 꾸준히 다니던 직장이 있는지 있다면 모르겠지만 취업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개인 사업자인데 이 사업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다. 이러면 법원에서 과연 이 사람이 꾸준하게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좀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이 소득 현황에 대한 혹은 소득 활동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매우 당연한 건데요. 이 계좌 내역 및 입출금 거래 내역을 사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저희들은 어쨌든 이제 신청하시는 채무자 분들 편에 서는 거니까 약간의 저희가 보기에도 염려의 의혹이 있다고 하면, 의혹이나 혹은 염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가 일부러 기간을 많이 내진 않아요. 근데 저희가 냈던 기간보다 그 전 기간도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계좌 내역이나 거래 내역이 아무래도 어떤 채무자의 경제 상태를 파악해 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기존 6개월치나 1년치만 냈다고 한다면 그 이전 2년치까지 내봐라 이렇게 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거의 반드시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그리고 신용카드를 어디에 사용했는지입니다. 이 대출금 사용 내역 같은 경우는 사실 기본적으로 요새는 이제 서울생법원에서는 가상화폐나 비트코인, 주식 이런 사행성 투자도 정상같이 크게 문제 삼지 않고 하겠다 이런 지침을 세우겠는데, 원리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출을 받았으면 이게 정말 생계 곤란을 위한 거냐, 아니면 사업하면 너 정말 내 사업 자금을 위해서 쓴 거냐, 이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에르메스 가방을 사버렸다, 빚을 내서 샤넬 가방을 샀다, 아니면 남자 뭐 롤렉스 시계를 샀다, 뭐 카드 내역도 보니까 어떤 생계 어떤 뭐 장보거나 이런 내역이 아니라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뭐 왕창 어디 가서 뭘 사버렸다, 귀금속을 샀다, 이런 건 과소비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돈들을 어디다 썼는지 밝히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채무자가 기존에 경제적으로 좀 성실한 사람이었냐, 아니면 과소비나 이런 좀 사행성 어떤 사치나 이런 거에 치중된 채무자였는지를 파악하는 단초가 되기 때문에 대출금을 어디다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신용카드 같은 경우도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유형의 보정 권고나 보정 명령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이 정도 크게 4가지 유형으로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보정 권고에 대해서 채무자가 성실하게 준비를 해서 소명 자료를 제출했을 때 네. 혹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참 저희도 사실 이 대리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채무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어떤 변제 계획을 수립해 드리고 싶고, 여기서 유리하다는 얘기는 즉 결국에는 월 변제금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으면 낮출 수 있게끔 저희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방금 말씀드리는 어떤 법원의 보정 명령이나 보정 권고에서 요구되는 자료들은 당연히 성실히 내야겠지만, 그 경우에 법원에서 봐서 이거는 일반적인 생계 유지나 어떤 사업 유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소비된 성격의 돈이 아니라고 하면 이것을 청산가치, 쉽게 말하면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영해 버려야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을 땐 청산가치가 0원이었다, 재산이 없는 걸로 돼 있었다,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 갚아도 20만 원만 갚아도 원래 원칙적으로 회생 이제 절차가 진행돼 가지고 변제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까 에르메스 얘기를 들었는데 에르메스 가방을 한 3천만 원 주고 샀습니다. 법원에서 보기에 이건 도저히 일반적인 소비로 보일 수 없어, 청산가치 반영해, 이 가방 산 내용만큼은 청산가치 반영해야 된다. 그러면 그 순간 채무자의 재산은 3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마 이 영상 말고 가장 앞선 영상에 한번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개인회생의 대원칙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내가 가진 재산 이거보다는 많이 갚아야 돼요. 그러면 이 채무자 입장에서는 3천만 원이 청산가치로 반영된 순간 기본 36개월 또는 60개월 내에 이 3천만 원보다는 많이 갚아야 돼요. 그러면 한 달에 월 변제금이 그래도 3천만 원이면 거의 뭐 90만 원 이상은 되겠죠. 앞선 10만 원, 20만 원 갚아도 됐던 계획안이 최소 약 90만 원 이상은 갚아야 되는 계획안으로 변경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결국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